머리 다이렉셔널 헤어커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커트 시간이고요. 기존에 했던 커트에서 다이아고널에서 했던 커트, 그리고 버티컬 다이아고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버티컬로 시작할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도 함정이 있다고 했죠? 그쵸? 버티컬 홈베이스만 이용하면 함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자, 버티컬이에요. 그쵸? 그러면 온베이스로 들어가요. 온베이스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온베이스로 들어가면 이런 파먹는 현상이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 상태에서 요런 버티컬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는 얘네들을 젖삭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먼저 잡고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걸 끝나고 나서 바로 뭐예요? 이어줄을 해서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죠.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 버티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버티컬의 가장 큰 장점은 세로 라인의 정확성이에요. 자, 세로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깔끔함이에요. 세로는. 가로는 거칠다예요. 자,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일 힘든 부분이. 버티컬 커트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대신에 버티컬 커트를 했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버티컬을 했을 때 이런 거친 부분이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세로로, 그러니까 가로는 깔끔한, 호리존탈을 잘랐을 때 가로는 깔끔한데 세로가 거치면 어떻게 돼요? 세로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세로가 여기 생긴 요 부분에 대한 두꺼운 머리가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런 두꺼운 머리가 계속 커트 자국이 남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연결을 되지 않고 머리카락 자르고 놓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러니까 가위 자국이 나야 안 나요? 가위 자국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로의 버티컬을 사용해서 세로에 대해서 서로 깨끗하기 때문에 가로의 거친 부분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 대신에 호리존탈로 커트를 하면서 생기는 커트 자국의 단차는 어때요? 표시가 아주 잘 나요. 그래서 그 표시가 안 나게끔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해요? 틴닝으로 걔네들을 수술 쳐서, 얘네들을 막 수술 쳐서 어때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없앤다고 걔네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엘리베이션을 잘 보세요. 엘리베이션을 잘 보면 뭐예요? 온베이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이드 베이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드 베이스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럼 기준에 있는 머리카락이 오면서 여기에 있는 요 끝에 있는 요 머리를 계속 연결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선이 연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커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버티컬 하는데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자, 이어 투 이어를 안에 나눈 상태에서 리버즈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 한 것과 한 번에 한 것과의 차이는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빗질을 내가 어떻게 빗질하냐에 따라서 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어요? 리버즈 방향으로 봤으면 포워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포워드로 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자, 떨어지는 선 이렇게 떨어지면 얘네들도 떨어질 때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1차, 2차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쵸? 걔네들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가요? 1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2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층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얘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얘는 후대가, 얘는 전대가. 2차 가이드라인인데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사이드는 위험지역 때문에. 머리카락이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얘는 그냥 떨어져. 전대각을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전대각이 나와. 전대각을 만들고 싶어도. 그 대신에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차 가이드선은. 의도치 않게 그냥 나오는 거야. 의도치 않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머리카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머리가 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옆에 버티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서 커트를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그들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온베이스로 커트를 했을 때 커트의 선이 이런 굴곡이 보인다. 육안을 잘 확인이 안 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자라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엘리베이션 다시 올라가야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요 코너에 있는 요 부분을 계속 이제 잘라나가서 올라가서 층을 내서 버티컬의 그 가벼움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버티컬을 잘랐을 때 그걸 이용했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있는 거 얘는 똑같죠? 얘는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온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첫 번째 버티컬로 가요. 버티컬로 가요. 그렇죠? 두 번째 똑같이 미들 언더 미들 한 번에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어디만 말발굽 쪽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버티컬을 가고 뭐 온베이스 가도 되고 사이드는 온베이스 갈 수도 있고 온베이스 가면 뭐가 나와요? 수평.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가면 뭐가 나와요? 컨벡스가 나와요. 아시죠? 컨벡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이드 지금 이렇게 방법대로 진행하고 요 방법대로 진행하고 세 번째는 다시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션
뭐 크로스 체크 엘리베이션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그래서 원포인트 다중 진행하시면 돼요. 원포인트 다중 진행하시고 똑같이 프론트에서 좌대가 진행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서양인 뭐예요? 삼각형, 오각형, 마름모, 긴 장방형 할 때 하고 여기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 원포인트 코너 정리를 해서 진행하시는데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서양인들은 두상이 얘는 4가 라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동양인은 얘는 4가 라운드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우리가 진행하셔서 하고 네 가지 위험지역에 대한 가벼움을 찾아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준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는 요거 하나만 다른 거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아시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티컬 들어가는 방법이죠. 똑같이 버티컬을 진행하는데 얘는 뒤에서 버티컬을 갈 거예요. 근데 버티컬을 가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느낌인지. 얘는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이렇게 방향으로 가요. 맞아요. 얘는 머리카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가 파먹어요, 안 파먹어요?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걸 가정하에 우리가 커트를 해요. 똑같은 버티컬이 돼요. 그래서 버티컬이 때 있는 걸 가정하에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포워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정중선이 길어지고 사이드가 가벼워지려면 무슨 파팅을 해야 되냐면 버티컬인데 사다리형 버티컬 다시 해야 돼요. 파팅 자체가. 얘는 좁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얘는 어때요? 여기서 퍼져지는 평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다리형이 나와야지만 버티컬의 사다리형이 나와야지만 얘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다리형이 올라가서 위에가 점점 좁아지면 위에 탑은 뭐가 나와요? 원 포인트. 얘가 원 포인트로 올라가기 전에 밑작업이기 때문에 밑작업에는 뭐예요? 다중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채에서 끝에는 방사형에서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그리고 그 부채를 보면 부채 그 중간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지로 씌워졌죠? 그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빈 공간이라 생각하고 원포인트에서 빈 공간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부채의 한지의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빠르겠죠? 그럼 파팅도 어떻게 타야 돼요? 파팅도 자 하나 자 파팅도 어떻게 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버티컬을 잡는 거 하고 내가 파팅을 나누어서 잡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이지 다 어디 갔네? 자, 이렇게 핀셋 버티컬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세로의 깔끔함이에요. 세로의 깔끔함. 맞아요. 버티컬의 최대 장점은 세로선을
단착 없이 떨어지는 선이 단착 없이 깔끔하게 커트를 하는 게 세로의 장점이에요. 근데 버티컬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버티컬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버티컬의 장점이 또 있는 게 상하의 컨케이브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상하의 컨케이브. 자, 우리가 배울 때 그동안 배울 때 엘리베이션 올라갔어요. 엘리베이션은 뭐예요? 컨케이브를 못 만들어요. 맞아. 엘리베이션은 상하의 컨케이브를 못 만들어요. 컨벡스밖에 못 만들어요. 얇은 컨벡스, 완만한 컨벡스, 깊은 컨벡스밖에 못 만들어요. 수직도 못 만들어요. 근데 버티컬은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레듀에이션인데 하이 그레듀에이션으로 제가 커트를 해요. 하이 그레듀에이션. 위는 위하고 밑에하고 아주 각도가 높은데 위에하고 밑에 머리가 길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근데 층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세임 레이어 자를 수도 있고요. 하이 레이어 자를 수 있어요. 윗머리는 짧게 자르고 밑에 머리는 길게 자를 수 있어요. 지금 머리는 뭐예요?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하이 레이어. 하이 그레듀에이션. 하이 그레듀에이션이에요. 자, 갑니다. 어떻게 가요?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됐어요? 부채형으로 갔죠? 사대형으로 갔죠? 자, 또 갑니다. 또 가요. 또 가요. 4대형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4대형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문제는 반대쪽이야. 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반대쪽은 손이 안 나와. 왜? 우리는 항상 아까 모르겠어요?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를 했을 때 왼쪽은 잘 되지만 오른쪽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더 숙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숙인다. 그러면 뭐예요? 손을 바꿔야죠. 오버로 바꿔야죠. 손을 오버로 바꿔야죠. 그 대신에 대칭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손을 오버로 바꿔야죠. 거꾸로. 근데 지금 4대리 형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쵸? 될 때까지 갈 수 있게끔 가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버존 올라가는데 미들존에서 어때요? 자, 그레듀에이션. 아까 하이 그레듀에이션 했어요, 안 했어요? 하이 그레듀에이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무슨 그레듀에이션? 로우 그레듀에이션. 그레듀에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두상이 들어가잖아.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과 두상이 들어가잖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두상이 그냥 커트선도 강한 그레듀에이션을 넣었는데 두상도 들어갔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각도가 위에 머리는 얼마나 많이 길어지겠냐고. 두상이 그냥 올라가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레듀에이션에도 그래도 그레듀에이션이 강한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텐데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강한 로우 그레듀에이션인데도 더 들어갔어. 그쵸? 더 들어갔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 얘네들은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얘네들은요 로우 그레듀에이션 급의 정도가 나와요. 각도가. 그럼 밑에는 하이 그레듀에이션, 미디움 그레듀에이션, 로우 그레듀에이션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로 일직선으로 커트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머리는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에 있는 볼륨이 더 확 살아버려요.
얘를 가벼워주고 목선을 가벼워주고 백이 볼륨은 굉장히 많이 살아버립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반대쪽. 반대쪽. 파팅이 지금 계속 어떻게 가고 있어요? 포워드 방향으로 사다리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포워드 방향으로 사다리형. 사다리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귀가 많이 파먹는다. 사다리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귀가 많이 파먹어요. 귀가 아파하는 위험이 없어요. 그런 거. 귀가 많이 아파야 먹는 그런 쇼커트는 없습니다. 무조건 100%다 귀가 파먹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갑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쉽겠죠? 그쵸? 여기에서는 아까 그 작업 안 해도 오버존을 안 잡아도 좀 각도가 높으니까 좀 더 쉽겠죠? 자,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버티컬의 단점은 뭐예요? 버티컬의 단점은 좌우에 요철 현상이 생긴다. 떨어졌을 때는 상하에 있는 부분은 요철 현상이 안 생겨요. 그쵸? 근데 좌우에 대한 요철 현상이 생겨요. 근데 좌우에 대한 요철 현상은 눈에 육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세로로 커트를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좌우에 대한 요철 현상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요철 현상도 제거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예요? 크로스 체크,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선을 많이 크로스 체크하는 건 뭐예요? 선이 안 맞았나 그거만 체크하는 거죠. 길이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크로스 체크할 때는 1mm만 컨트롤 하시면 돼요. 1mm 미만만. 아셨나요? 크로스 체크는 길이를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삐져나온 부분에 잘못된 부분, 제일 작은 커터 중에서도 제일 작은 커터가 있으면 그 요철 현상에 맞춰서 삐져나온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많이 자르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무너져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삐져나온 부분에 그 요철 현상이 좌우에 대한 요철 현상에 대한 것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좌우에 대한 요철 현상이 생긴 컨트롤, 그것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도 들어갈 때, 사이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이드 똑같이 온베이스로 들어간다고 했죠? 온베이스 3개 파트를 나눠서 온베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 둘,
했을 때 층에 요 층이나 비슷한 길이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엘리베이션 올라가 보세요. 너무 잘 잘랐나 봐. 소리 너무 잘 맞아. 그쵸? 원래 원베이스를 하면 양쪽에 있는 머리에 요철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생긴다. 생기는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자, 요거 잘라놓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사이드 다시 또 보셔야겠죠? 연결.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앞에 자르고 옆에 잘라도 돼요. 어? 그쵸?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버티컬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얘네들 버티컬에서 앞으로 버티컬 했는데 백사이드에 있는 뭐또 버티컬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먹습니다. 기억자를 이렇게 파먹어요. 아셨나요? 이어 투 이어라는 기준점을 해서 얘네들은 다이아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자, 반대쪽도 똑같이 버티컬. 버티컬 원베이스. 사이드. 자, 보세요. 틀리죠? 선이 달라지죠? 그쵸? 버티컬 잘랐기 때문에 기준선을 한 번에 확 변화를 시켜주면 안 됩니다. 자, 하고 나서 다시 사이드. 숏커트일수록 이런 엘리베이션의 크로스 체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숏커트일수록. 자, 숏커트라는 목적이 뭐예요? 숏커트라는 목적은 간단함이에요. 진짜 말마다 간단함. 고객님이 숏커트를 하는 목적은요, 뭘 갖고 툭툭 타고 다니는 게 목적이에요. 손질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서 숏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숏커트인데 내가 손질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숏커트는 그래서 내가 손질을 최대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숏커트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숏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선을 정말 깔끔하게 내가 자르면 자를수록 손질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자 커트예요. 머리가 길죠? 남자 커트는 어때요? 더 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나마 파마라도 말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파마 말아요, 말아요? 안 말죠? 그래서 여자들의 숏커트보다 남자들의 커트가 훨씬 더 정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남자들은 제품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의 제품 안 바르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의 수준에 맞는 커트로 내가 구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뒤에 머리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원포인트.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은 아까 지금 오늘 커트한 거 세 가지가 다 동일하죠?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달라요? 옆에 사이즈만 다르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커트는 지금 머리가 엄청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아까보다 훨씬 가볍죠? 일단 다 끝나고 나서 머리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커트가 제일 가벼워요. 세 번째 커트가. 자,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 이제 커트 시간으로요. 이제 오늘 지금 이 커트는 이제 버티컬을 시작했어요. 버티컬을 시작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진행했는데 버티컬 중에서도 전체적인 다 버티컬이에요. 기존에는 다이아고널 내에서 엘리베이션에서 대각 파팅에서 엘리베이션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커트를 했잖아요. 포워드 방향의 대각 파팅이나 아니 리버즈 방향의 버티컬에 내서 아니 대각 파팅을 해서 커트를 진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버티컬이 다 버티컬이에요. 전 올 다 버티컬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어요. 버티컬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탑에 있는 말발굽 쪽까지 우리가 버티컬을 진행했어요. 기존에는 기준에 잡고 나서 말발굽 쪽만 우리가 버티컬을 진행했죠. 원포인트를 기준 중에서. 그래서 뒤에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버티컬을 진행했는데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우리가 부채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백에 있는 부분은 부채살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살을 생각해서 빗질을 해서 정중선은 그냥 온베이스로 진행하는데 사이드로 진행할 때도 온베이스나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하면 돼요.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뭐예요? 아니 온베이스로 계속 진행하면 수평이 나올 것이고 포워드 방향으로 하면 컨벡스가 나오겠죠. 그쵸? 그 대신에 파팅을 진행할 때 버티컬을 세로로 버티컬 했지만 양 사이드로 네이프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파팅 자체가 사각으로 파팅이 타는 게 아닌 뭐예요? 사다리형 파팅이 타져요. 사다리형 파팅. 원포인트를 기준점에서 우리가 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를 생각했을 때 이 삼각형의 부채 중에서 빈 공간이 있고 한지가 파팅에서 방사형으로 해서 나오는 부채형 파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커트선도 똑같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옆에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죠. 이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머리가 있다고 예정하고 나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트컬을 똑같이 진행하는데 있다는 가정하에 하다 보니까 버티컬을 진행하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가 머리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상당히 가벼워지겠죠. 층이 아주 많이 지겠죠. 그쵸? 층이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층이 아주 많은 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많이 파인다, 적게 파인다. 버티컬은 다른 거에 비해서 귀가 많이 파인다. 귀가 많이 파이는데 그 파이는 정도가 아주 가볍게 많이 파인다. 그리고 컨케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겠어요? 세로에 대한 깔끔함. 세로에 대한 깔끔함이 있지만 좌우에 대한 뭐예요? 톱니바퀴 요철 현상이 생긴다. 좌우에 대한 톱니바퀴 요철 현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호리존탈이나 다이아고널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서 1mm씩 컨트롤을 해서 길이는 조절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션에서 톱니바퀴 색까지 생긴 그 끝에 있는 거친 부분만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죽여서 라인을 맞춰줘라. 그리고 나서 사이드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드는 버티컬로 시작했어요. 버티컬 온베이스로 다시 진행했어요. 버티컬 온베이스를 시작하는데 자 두상이 이렇게 사각으로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각으로 진행이 됐으면 그냥 이렇게 온베이스 자르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라운드가 되죠. 온베이스가 돼요. 똑같이 사각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전대각이 돼요. 왜? 제가 항상 눈에 익혔듯이 평평하다, 사각, 라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사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지는 거. 그래야지 수평이 온베이스 수평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온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밑에 머리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사이드 머리는 살아있어요. 그 대신에 위에 머리는 층이 아주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머리를 실제로 손님들 머리 잘라주면 이렇게 커트를 해주잖아요. 머리 다 뒤집어져요.
머리가 다 뒤집어져요. 손이든 머리처럼. 특히 귀 부분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뒤집어져요. 근데 가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커트도 있다라는 걸 한번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커트를 하는데, 사실 숏 커트 중에서 지금 이런 버티컬의 온베이스는 최악의 커트예요. 최악의 커트. 가장 예쁘지 않는 커트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가장 안 예쁜 커트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님한테 이런 커트를 하면은요, 남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남자는 이렇게 커트를 해요. 남자들 커트, 이런 커트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곱슬머리에 머리가 안 뜨는 사람들. 아니면 곱슬머리에 머리가 옆에 엄청 뜨는 사람들. 일자로 싱글링 들어가는 사람들. 그럴 때 이런 커트를 해요. 남자 커트 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커트를 거의 안 해요. 네, 가장 보기 싫은 커트예요. 굉장히 심하게 밑에 머리가 뻗칠 거예요. 가장 많이 뻗칠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커트가 좋은 점은 뭐예요? 가벼워요. 아주 많이 가벼워요. 그 대신에 이런 커트를 또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많이 드신 얼굴이 둥그럽적한 긴 머리에 파마머리. 파마머리 이렇게 커트를 하는데 특히 얘를 살려줘요. 이렇게 길게 잘라. 길게 잘라주면서 이런 방식은 또 괜찮아요. 길게 자르면서 이렇게 길게 자르면서 이런 방식은 또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삼각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얘는 안 나왔죠? 이런 커트죠? 1차 가이드라인은 삼각형이 나왔지만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2차 가이드라인 수평.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그 산봉우리에서 산 능선이 이렇게 있는 그런 능선의 고도를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하 라운드, 좌우 라운드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악의 커트. 커트 중에서는 최악의 커트라고요. 하지만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을 수는 있죠. 머리 안 뜨는 사람들은 이런 커트가 맞을 수 있어요. 머리 안 뜨는 사람들은. 하지만 많이 뜨는 사람한테는 이런 커트는 오히려 더 굉장히 마이너스가 요즘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커트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머리. 근데 어울리지도 않는 머리 왜 자꾸 하냐고요?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잘 자르는 머리만 해야 되나?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똑같아요. 앞에 머리, 콤파스. 앞에서 뒤로. 똑같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찾아서 엘리베이션. 근데 오른쪽에 항상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오른쪽에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은 항상 오른잡이 쪽이 컷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이뻐졌죠, 금방? 자,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할 때 핀셋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내가 체크를 해주면 선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이 아주 깔끔하게 매끈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두피에 최대한 낮은 각도에 붙여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으니까 얘는 뭐 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머리예요. 그 대신에 옆선이 어때요? 예? 무거워요? 사이드에 버티컬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선이에요. 얘가 짧아서 그렇지. 그쵸? 얘가 짧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발을 봤을 때 얘네들보다는 어때요? 얘는 머리가 사이드가 길죠? 얘가 더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 길이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를 길게 자르느냐, 빼놨느냐, 뭉툭하게 자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지만 얘가 더 가벼워요. 옆에 볼륨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이 살았어요? 얘가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얘가 길 뿐이지, 길어서 층을 많이 내서 얘가 볼륨이 가벼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옆에 사이드 보면 얘가 볼륨이 더 많이 살아있어요. 얘는 뭐 했길래? 얘는 대각 파팅을 했잖아. 대각 파팅으로 커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무거운 거예요. 얘는 가볍고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드본의 길이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볍죠. 얘보다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어떻게 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흐름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도 똑같이 위험 지역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있으면 커트 과감해 주세요. 과감해. 과감해 주세요. 이렇게 자른 거 안 자른 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또 쳐주세요. 이제 그 콤파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커트를 하니까 앞에 머리가 되게 쉽게 되죠. 응? 응. 콤파스의 개념. 콤파스의 개념. 항상 모든 커트는 삼각형이라는 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삼각형에 맞는 개념을 이용하다면 그 부채형이라는 그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채형은 항상 부채에 생기는 그 꼭지점에서는 항상 원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 원포인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몸이 움직이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몸이 움직이는 그 양쪽 사이드에서는 뭐예요? 가벼움이 존재한다는 거. 그 가벼움이 존재하고 2차 가이드하고 2차 가이드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했다는 거. 그 대신에 그 가벼움을 내가 앞에 있을 것이냐 뒤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쵸? 앞에 있으면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으면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내가 컨트롤하면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뒤에서 내가 라운드를 만들면 뭐가 나와요? 컨벡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커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왜 이렇게 해요? 빗질이 편하게 하라고. 얘가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 이렇게 올리니까 더 편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빗질이 편하죠. 그쵸? 그 대신에 여기에서 뒤에서 빗질하는 건 단점이 있어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정확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앞에서 뒤로 가는 커트를 할 것이냐, 뒤에서 앞으로 가는 커트를 할 것이냐. 내가 기준선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정교함을 내가 만들 것이냐, 그걸 내가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내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내가 이제 원하는 디자인의 커트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 커트.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커트 기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정중선서부터 시작하는 방법, 이어 투 이어란서부터 시작하는 방법,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다이아고널, 호리존탈로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방법, 다이아고널, 수평, 그리고 뭐예요?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버티컬 잡아놓고 나서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 잡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버티컬 온베이스, 리버즈 버티컬, 온베이스 버티컬, 리포워드 버티컬 이렇게 있는데, 리버즈 버티컬은 어떻게 해요? 리버즈 버티컬은 어떻게 해요? 역사다리형. 파팅 자체가 역사다리형 파팅을 탔었고요. 역사다리형 파팅, 언더존은 역사다리형에다가 미들존은 어떻게 갑자기 사다리형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원 포인트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온베이스나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사다리형 파팅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커트를 하면서 백에 있는 부분에 9가지 디자인이 있었고요. 사이드 부분에서도 똑같이 사이드에서 다이아고널, 전대각 다이아고널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버티컬에 다이아고널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버티컬에 버티컬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이아고널도 똑같이 다이아고널인데 전대각의 다이아고널 하다가 수평까지 가는 방법, 전대각 했다가 수평 갔다가 후대각 가는 방법, 그리고 버티컬에서도 똑같이 버티컬에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 가는 방법, 그리고 버티컬에서 버티컬 온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가는 커트 방법, 이렇게 또 나눈다겠어요. 그래서 9개의 커트 디자인에서 우리가 또 잡아냈고, 자, 프론트에서 똑같이 또 있었죠? 프론트에서도 똑같이 다이아고널에서 가는 방법, 다이아고널에서 버티컬에서 다이아고널 가는 방법, 버티컬에서 버티컬 원포인트에서 가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또 다양하게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트 기법은 숏커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숏커트 속도에서 단발 속도에서 긴 머리까지 다 소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서 내가 얼마든지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우리가 참고해서 그 9가지 도합 36가지 27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에 어때요? 두상에 맞추는 거, 커트에 맞춘 그런 거 10가지에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면 되고, 특히 호리존탈은 어때요? 호리존탈은 상하에 대한 컨벡스만 존재한다는 거. 호리존탈은 상하에 대한 컨벡스만 존재한다는 거. 버티컬은 어때요? 버티컬은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도 존재한다는 거. 그쵸?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교육 내용이 어땠어요? 하나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쵸? 하나의 방식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버티컬 했으면 계속 버티컬만 올라갔어요. 그쵸?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는 이제 혼합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버티컬 들어간 다음에 호리존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호리존탈 들어간 다음에 버티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존에도 이제 혼합형, 오버존에 대한 혼합형,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혼합형을 이제 가면은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 지금 이렇게 방식이 했던 거, 버티컬과 호리존탈, 버티컬과 다이아고널, 이거를 한 라인에 언더존, 미드존, 오버존에 대한 개념에서 또 이제 혼합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트들이 또 엄청나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만 우리가 파팅이 섹션이 나는데 하나만 있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는데, 자, 오늘 커트 중에서 지금 가장 옆에 사이드가 보면은 얘가 가장
무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무거워야 되고요. 세 번째 무거워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제일 무거워 보여요. 왜 무거워 보여요? 옆에 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본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이드본이 다 있잖아요. 얘가 제일 길죠? 그 다음에 얘가 길죠? 그 다음에 얘가 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전대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다이아고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길어요. 근데 얘네들은 버티컬에서 온베이스를 잘랐어요. 밑에 머리가 얘만큼 기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밑에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머리가 무거운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제일 무거워요. 어디가 무거워요? 얘가 무거운 게 아니고 얘가 무거운 거예요. 미들존과 오버존이 무거워요. 미들존과 오버존이 무겁다 보니까 얘가 볼륨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거. 자,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얘가 지금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다이아고널에서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다이아고널에서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버티컬을 했어요. 버티컬을 해서 다이아고널에서 수평을 만들었어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버티컬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짧아지는 거예요. 왜? 버티컬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맞춰서 똑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저절로 짧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길이가 발생이 돼요. 근데 얘는 다이아고널로 들어갔죠. 다이아고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얘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옆에 위에 길이에 따라서 얘 밑에 있는 머리가 길이가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길이가 만약에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뻗쳐요. 그래서 이 커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최악의 커트. 가장 최악의 커트라고요. 가장 많이 뻗치는 커트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뭐예요? 이 커트예요.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다이아고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서양인의 커트. 서양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쇼커트. 얘네들은요? 동양인한테 가장 많이 하는 커트. 동양인에 가장 많이 하는 커트. 이 커트는요? 남자들한테 많이 하는 커트. 남자들은 옆에 뜨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많이 하는 커트예요. 이런 방식은. 온베이스로 들어가는 커트는 남자들한테 많이 해요. 왜? 남자들 옆에 머리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 옆에 구렛나루가 짧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구렛나루를 짧게 들어가면서 가볍게 들어가는 최고의 커트 방법이에요. 남자들 커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 서양인에 대해 얼굴이 작거나 긴 장방향의 얼굴형 가장 이상적인 커트. 얘네들은 동양인이 가장 이상적인 커트. 얘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커트.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백에서도 똑같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진행했고요. 앞머리도 똑같이 진행했어요. 앞머리를 이제 우리가 후대각에서 앞머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얘기해 주세요. 자, 모든 머리는 뭐예요? 가마라는 게 있죠? 가마라는 걸 기준에서 백은 항상 원포인트로 진행한다는 거. 백은 원포인트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는 어때요? 다중 포인트로 진행합니다. 다중 포인트로 진행하는데 두상이 서양인들은 옆에 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양인들은 옆에를 자를 필요가 없는데 동양인은 어떻게 돼요? 동양인은 둥글럭적한 얼굴형이기 때문에 옆에가 펄이잖아요. 그 양쪽 사이드가 머리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이 옆에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잘라주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이렇게 커트를 했어도 젊은 사람한테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닌 나이 든 사람한테 이 커트는 양쪽에 있는 머리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라줬다.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요. 30대 미만으로 이 커트를 잘라주면 괜찮은데 30대 미만으로 얘를 코너를 잘라줬다. 그럼 나이 들어 보여요. 오히려. 그거 신기하죠? 실제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대수 있으면 안 잘라주는 게 좋다. 그 대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4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코너 정리를 해줘라. 동양 사람들이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굳이 이 코너 정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이 굉장히 가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커트하는 사람 있어요.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그 대신에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40대 이상이 넘어갔다. 그럼 여기 코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커트를 했어도 40대 이상이 되면 여기 코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볼륨이 살아요. 40대 이상이 되면 얘가 볼륨이 다 죽거든요.
이렇게 커트를 해서도 여기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요 코너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아요. 그 대신 무조건 이게 동양 사람, 이쪽이 서양 사람 이거 아니에요. 어? 사람마다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커트를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그런 사람들한테 씁니다 인 거지. 이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이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면 딱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것도 동양 사람들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얼굴이 작고 긴 장광의 얼굴을 갖고 있는 동양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젊은 사람한테는 내가 코너 정리를 할 필요 없지만 나이가 40대 이상이 넘은 사람들한테는 이 코너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왜? 탑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잘 해주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모든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디자인을 뽑아주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뭔가 연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